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증시와이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또 한 번 그려냈고요. 지난주까지 S&P 500 기업들 가운데 70%가 넘게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75%가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넷플릭스도 좋은 성적표를 발표하면서 11% 넘게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뉴욕 증시는 거의 6주 동안 내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더 자세한 소식 글로벌 헤드라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 펼쳐보겠습니다. 젤렌스키, 러시아 파병, 북한의 단호히 대응해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북한이 병력을 지원했다라는 소식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유엔에 제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계속 들려왔었던 소식인데요. 더 자세한 소식들 함께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열어보겠습니다. 일본 기업 직접 때릴 것, 미국 하원, 중국 특이, 대중 반도체 규제 강화 압박. 일본 기업들에 직접 제재를 가하겠다고 미국 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수출을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로써 중국과 미국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이번 주 테슬라, 아마존 실적 발표 촉각. 지난주 TSMC 실적 발표로 인해서 상승세를 더욱더 가파르게 타고 있는 뉴욕 증시입니다. 이번 주에는 S&P 500 기업들 가운데 약 20%가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테슬라는 눈높이를 좀 낮추고 있고 아마존은 그래도 선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 운하강탄, 기상이변, 세계의 경제 안보 흔들. 73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 물동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번 3주 내내 계속해서 우림지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외신 브리핑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 하시죠.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요일장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09% 올라서 43,276포인트 선에 장을 마무리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도 0.4% 상승으로 5,865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나스닥은 0.63% 상승하면서 18,490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S&P 500 지수가 각각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주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는 S&P 500 지수가 0.6%, 또 나스닥 지수가 0.5% 상승했습니다. 이 3대 지수 모두 6주 연속 강세를 기록하면서 주간 기준으로 올해 들어 최장기간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최근 속속 발표되는 주요 기업들의 3분기 호실적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목요일장이 마감한 이후에 넷플릭스의 깜짝 호실적이 발표됐죠. 이에 목요일 애프터마켓에서부터 좋은 흐름 보여주던 넷플릭스는 금요일장에서는 장중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이날까지 S&P 500 지수를 구성하는 대기업 중 70개사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이 가운데 75%가 전문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도 테슬라, 아마존을 비롯해서 S&P 500 지수에 상장된 회사 중 약 20%가량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다만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 테슬라의 실적 전망은 밝지만은 않습니다. 또 최근에 테슬라가 공개한 로보택시도 시장에선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죠. 월가에서는 테슬라의 3분기 매출 컨센서스를 253억 3천만 달러로 전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4.7% 늘어난 수치지만 EPS는 작년 동기 대비 줄어 0.58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직전 분기 EPS인 0.62달러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번 주를 시작으로 M7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속속 발표되는데요. 이 결과에 시장도 적지 않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집중해서 이번 주부터 시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0.32% 하락하며 4% 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 등락을 계속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0.07% 소폭 상승하며 5,209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WTI도 1.78% 하락하며 배럴당 60달러대를 기록했네요. 68.8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M7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면 오른 종목들이 더 많았는데요. 먼저 애플 살펴보겠습니다. 1.23%, M7 종목들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아이폰 16 시리즈가 중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도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아이폰 16 시리즈는 지난 9월 출시된 이후 3주간 중국 판매량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이 기간에 상위 라인업인 아이폰 16 프로와 프로 맥스의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44% 늘었습니다. 지난해 아이폰이 중국 정부의 아이폰 사용 금지, 또 중국의 최대 통신 장비 기업 화웨이의 돌풍으로 고전한 것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중국에서 아이폰 16의 판매량 급증은 사치품에 대한 지출이 둔화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도 본격적으로 출시되는 상황에서 애플이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종가는 235달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상승 흐름 보여줬는데요. 0.35% 상승했고요. 엔비디아 0.78% 오르며 138달러의 장을 마쳤습니다. 알파벳 역시도 0.3%의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163.42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 살펴보시면 아마존인데요. 0.78% 상승했습니다. 다만 메타와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빠졌는데 메타는 최근 한 달 사이에 주가가 7% 이상 상승한 만큼 금요일장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넷플릭스입니다. 목요일장 마감 이후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넷플릭스의 주가는 무려 11% 이상 상승했습니다. 763.89달러로 장을 마쳤는데요. 이는 2002년 상장 이래 최고가입니다. 장 마감 전에는 766.28달러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도 새로 갈아치웠죠. 시가총액은 3,24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넷플릭스의 3분기 실적은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었는데요. 3분기 가입자 수는 전 분기보다 507만 명 늘어난 2억 8,272만 명으로 시장 예상치였던 2억 8,215만 명을 소폭 웃돌았고요. 주당 순이익은 5.4달러, 매출 98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15%가량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29.6%로 1년 전보다 7.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광고요금제 가입자 수가 이전 분기보다 35%나 늘어나면서 호실적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넷플릭스는 또 올해 4분기 매출을 1년 전보다 14.7% 증가한 101억 3천만 달러로 또 EPS는 4.23달러가 될 것으로 낙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내년 매출은 올해 연간 전망치 대비 11에서 13% 상승한 430억에서 44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는 이 4분기에는 넷플릭스 사상 최다 시청률을 기록한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돌아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살펴보겠습니다. 3% 넘게 하락한 모습인데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역시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월가의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조정 후 주당 순이익 3.49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3.28달러를 웃돈 수치를 발표했지만 매출은 166억 4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166억 7천만 달러를 조금 밑돌았습니다.
이 여파로 주가가 하락해서 276.79달러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CVS 헬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큰 폭으로 빠졌는데요. 지금 의료비 상승 또 소비자 지출 감소로 실적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최대의 약국 체인 CVS 헬스가 캐런 린치 CEO를 대신해 회사의 임원이던 데이비드 조이너가 신임 CEO를 맡는다고 발표했습니다. CVS 헬스의 이 같은 인사 단행에도 불구하고 이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자들은 매도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주가는 60.34달러에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낙폭이 장중 한때 8%를 웃돌기도 했지만 장 마감 때는 5% 선에서 그래도 방어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CVS는 또 3분기 EPS 전망치를 주당 1.05달러에서 1.1달러 사이로 제시했는데 이는 팩트셋 전망치인 주당 1.69달러를 훨씬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네, 글로벌 마켓 리뷰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분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대선 변동성 확대 속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3주 정도 남았을까요? 예. 이제 뭐 3달 앞으로 다가온 뭐 몇 달 앞으로 다가온 정말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시장의 변동성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대선에 따른 시장 방향성 먼저 짚어주세요. 네. 우선 뭐 변동성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뭐 초접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조금 최근 들어서서 트럼프 후보의 캐치업 현상, 그러니까 상당히 좀 따라붙었다라는 이야기. 예상을 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트럼프 당선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점점 더 그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선거에 예측을 잘하는 사람들은 트럼프 당선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이 대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이제 미국 대선이 우리 대선하고 다르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전체 득표가 많은 후보가 그냥 당선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미국 대선은 뭡니까? 전체 득표가 많아도, 그러니까 2016년에 이 트럼프 후보자 맞붙었던 누굽니까? 힐러리 클린턴도 전체 득표는 많았어요. 그런데 각 주의 선거의 인단을 긁어 모았더니 트럼프 후보가 많았다. 그래서 뭡니까?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가 더 중요하다. 미국은 주마다 한 표라도 더 많으면 그 주에 걸려있는 10명이든 50명이든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요. 이게 바로 승자 독식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합주 여론조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자체를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민감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지금 이번 미국 대선을 테일러 스위프트와 일론 머스크의 대리전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해리스 후보 지지 선언을 한 카말라 해리스 후보 지지 선언을 한 테일러 스위프트, 유명한 팝 가수죠. 그다음에 또 테슬라로 알려져 있는 일론 머스크는 또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테슬라 안 타겠다는 사람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워낙 초박빙인데 이런 양상에서 이제 우리가 증시도 보면은 이 경계감 또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미국 연준도 피벗 통화 정책 전환을 했죠. 근데 통화 정책 변수보다는 앞으로 이제 미국 대선 변수가 11월 또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당선이 되면은 금리 추가 인하가 아니라 역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옵니다. 왜 상당히 이제 법인세도 인하하고 이게 이제 선제적으로 작동하게 되면은 또 환율도 좀 올라가고 강달러 현상이 빚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도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9월 달만 하더라도 트럼프에서 해리스 지지율을 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네바다, 애리조나, 미시건, 위스콘신, 조지아,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바로 이게 경합주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 S7입니다. 근데 마이너스가 많다라는 것은 해리스가 조금이라도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별로 없습니다. 플러스가 많아졌다라는 것은 트럼프가 경합주에서 더 이기는 양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 대선 예측하기가 어려워졌고 불과 이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해리스를 연호하던 목소리가 요즘 들어서는 트럼프 하는 목소리가 더 커진 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떤 후보가 네거티브를 많이 하게 되면 안 하던 후보가 그만큼 어려워졌다 볼 수 있는데 요즘 해리스 후보가 네거티브 선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리스 후보자의 선거가 어려워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별로 안 도와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선거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상황만 말씀드리면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선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우리 소장님께서도 선거 예측 참 잘하시잖아요. 누가 될 것 같으세요? 그렇죠.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트럼프 쪽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물론 뭐 선거라는 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대선을 점치는 데는 여론조사도 중요합니다만 밑바닥 정서, 이른바 사람들이 어떤 상황으로 보고 있는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프 준비되는 대로 바로 그래프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비트코인 하나 가격이 지금 보시면 얼마입니까? 6만 불대거든요. 7만 불 가까이 되죠. 그런데 15만 불까지 올라갈 것이다. 2억 원이에요. 2억 원.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간다. 이른바 가상자산이죠. 이 가상자산, 위험자산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위험한 자산에 배팅을 하면서도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트럼프 후보자의 당선 예측 가능성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트럼프 후보자가 재선 도전 선언한 이후부터 본인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이다. 친가상자산 행보를 보였는데 또 가상자산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인 사람은 도지코인도 이야기하고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죠. 머스크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궁합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면 지금 비트코인이 15만 달러, 2억 원입니다. 까지 올라갈 거란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왜 월드컵 경기를 해도 어느 팀이 우승할 건가 이렇게 배팅도 많이 하고 이런 뭐 월드컵 우승팀을 또 승리팀을 예측할 때 등장하는 뭡니까? 동물이라고 그래야 되나 뭡니까? 있습니다. 문어가 있습니다. 이른바 미국의 이번 대선에도 문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문어는 아니고요. 미래 예측 사이트인 이 블록체인에 기반한 폴리마켓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에 대한 배팅이 58.5%, 해리스 후보자가 41.3%.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배팅 사이트도 상당히 트럼프 당선을 많이 예측하고 있다. 이거 상당히 좀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 상에 이런 분석들이 모아져서 후보자의 당선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억만장자,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탠리 드루켄밀러가 있습니다. 이 스탠리 드루켄밀러가 가상자산을 봐도 그렇고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은행주가 오르고 있다. 은행주의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이건 바로 자산시장이 좋아지고 은행주와 가상자산이 함께 좋아지는 걸 보고 있으면 이건 트럼프 수혜주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더 높게 본다. 이게 드루켄밀러가 보는 관점이 가상자산도 있지만 은행주입니다. 금융주. 금융을 상당히 강조하는 인물이 바로 트럼프 노믹스의 주인공인 트럼프 후보자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좀 트럼프에겐 유리하게 나오는데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트럼프 후보자 효과에만 너무 의존해서 분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최근에
미국 정권거래위원회 SEC가 현물 비트코인 상장 지수펀드 ETF죠. 이 옵션 거래를 승인했다고 우리 서울경제TV에서도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들도 좀 안정적으로 또 투자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트럼프가 당선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최근에 여러 지표들을 보면 하여튼 트럼프 후보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인물은 인물이다. 네, 저희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빅데이터도 그 결과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미국 증시가 호조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 그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미증시 호조랑 트럼프 후보 당선이 무슨 상관관계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상당히 지금 어떤 주식 시장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정책들이 또 트럼프 후보자의 경우에는 많이 발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당장에 기업들의 법인세가 대폭 또 내려갈 거거든요. 그것도 좀 정시에는 또 기업들 실적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이 상당히 이 트럼프 후보자에겐 유리한 국면으로 또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그렇습니다. 최근에 미국 정시가 좋아진 부분 따지고 보면은 현직 부통령인 해리스 후보자에게 더 유리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최근의 가파른 상승세는 이른바 트럼프 효과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 정신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를 좀 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텐데 다우지수와 S&P 500이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건 최근의 가파른 상승세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지표인데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좋다 이런 데이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도 앞서 이제 이소연 앵커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좋습니다. 미국 경제는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이제 중동 긴장감이 완화되면서 국채 유가가 급락한 것도 호재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러우 전쟁 그리고 이란 또 이스라엘 이 긴장이 더 확대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란이 트럼프의 눈치를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 협상에 대한 부분들 이제 이 조정이 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 가능해지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동이 확산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긍정적인데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도 지금 올라가서 장을 마감을 했고 다우지수는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고 S&P 500도 지금 좋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나스닥이라든지 미국 정시가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들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트럼프 쪽에 좀 유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나오는 것이고요. 실적도 보면은 넷플릭스도 지금 3분기 실적, 매출 전망치, 월가의 전망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나고 애플도 중국에서의 아이폰 신제품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주가가 또 좀 올라갔습니다. 애플이 상당히 또 최근에 주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반전이 만들어졌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주식 랠리를 보면은 이게 현직인 해리스 후보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업의 법인세를 대규모 삭감한다. 또 관세를 올리면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 트럼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S&P 500 기업들 가운데 약 75%가 실적 발표를 마쳤는데 그중 70%가 넘게 호조를 보여줬다. 성적표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분석 결과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블랙엘 12개월치가 이미 완판됐다라는 소식도 더해졌고요. 이에 주가 역시 탄력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는
우선은 지난주에 ASML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눈높이에 맞춰주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좀 빠지긴 했었습니다만 TSMC가 곧바로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여주면서 상승세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까지 온기가 이어질 수 있을지도 굉장히 궁금한 포인트인데 그 온기가 많이 오고 있지는 않다라는 분석 그렇죠. 역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와 AI 반도체가 연결되지는 않거든요. 미국 대선이 꼭 뭐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 또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중국에 대한 견제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미중 충돌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만 반도체 관련해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반사이익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또 그동안 계속 우려했던 미국의 빅테크 기업,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조금 호조를 또 반등을 보일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방금 전에 이손 앵커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동안 많이 걱정을 했던 것이 바로 블랙웨일이었는데 엔비디아 1년치 물량이 완판됐다 소식이 들어오면서 다시 또 반등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적어도 반도체 장비 쪽은 괜찮을 것이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렇게 분석을 해드렸고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다시 장비 업체에 대한 투지 심리는 좀 좋아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펀드 평가사 KG 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액입니다. 100억 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가운데 바로 이 AI 반도체의 핵심 장비 업체들이 포함된 것이 수익률이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좋아요. 화면 나오는 대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관련 기업들이 이수 페타시스나 리노공업, 또 한미반도체, HBSP 등 장비 관련 기업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중동 리스크가 이제 높아지면서 방산주도 계속해서 좀 좋아지는 이런 점도 여러분들이 한번 더 눈여겨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화면 나오는 대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비, 그 다음에 어떤 방산 관련되는 이런 기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좋아지는 흐름이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부분도 참고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SMR 관련해서도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서 늘어나는 데이터 양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원전 기업에 투자하겠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우리 기업들 역시 두산 에너빌리티 상승세를 좀 크게 탔었죠. 자, 이와 관련해서 주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고 보고 계실까요? 그렇죠. 우리가 왜 방산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화면 나오면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ETF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인데 또 우리가 또 한번 기대를 걸 만한 것이 바로 원전입니다. 이 원전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뭐 체코 원전 이런 희소식도 들려왔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좀 더 이제 시장에서 좋은 것은 미국 시장이겠죠. 뭐 웨스팅하우스하고의 갈등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뭐 이제 국가 간이든 좀 해결할 차원이 있다면 적어도 이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한전 기술이든 한전 KPS든 원전과 관련된 기업들이 좀 더 투자로서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은 이제 미국 시장인데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전력 부분은 좋을 것이다. 그런데 그 전력도 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또 AI 반도체가 더 확산되면은 전력 소모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뛰어든 미국 기업들이 아마존이나 구글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지난 17일 이 코스피 시장에서 바로 화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올 한 해 이제 이렇게 보더라도 주가 추이가 자 16,000원대에서 지금 뭐 한때 저 올라갔을 때는 더 많이 올라갔었지만 주가를 볼 때는 한 32% 상승을 했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이제 유럽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아마존이 SMR 개발 소식의 영향도 있고요. 아마존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그게 아마존 웹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 에너지 업체 세 곳과 SMR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 한국에 관련된 기업들도 상당히 더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해서든 구글도 첫 번째 원전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미국 원자력 발전 기업인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데이터 센터에 20년간 전력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참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아마존도 그렇고
또 구글도 그렇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말 그대로 우리로서는 IT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원전, 전력에 대해서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점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주목할 부분인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전력이 가장 또 중요한 사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IT 기업들이 AI 반도체의 이 전력 소모량의 소요와 함께 이 SMR 원전 쪽에 눈을 들어 소형 이제 원자로입니다. 그런 만큼 이제 건설되는 규모도 소규모고 그만큼 또 안정성도 있고 또 빨리 이 공사가 가능하고 그런데 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바로 한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아까 못 보여드렸던 건데 잠시 보여드리고 가면 그래서 지금 삼성인데 네. 지금 이 방산과 함께 또 원전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향후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이 SMR을 통한 전력 공급 계약이 계속 또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방산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로서는 상당히 정부도 지원해주는 그런 분야가 될 수 있고요. 또 원전도 이런 구글, 아마존의 진출과 함께 우리가 호흡을 맞춰서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밀고 있고요. 우리 정부 역시도 끌고 있는 국내 방산주 그리고 전력 전압, 그 관련주의 흐름들 계속해서 살펴봐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미국 빅테크 업체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에게도 수혜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 점 함께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연간 재정 적자 규모가 1조 8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미 재무부는 2024 회계연도의 재정 적자 규모가 1조 8,330억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1조 6,950억 달러보다 8%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기간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재정 적자 확대에는 정부 지출이 급증세인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올해 년도 소셜 시큐리티 지출은 전년 대비 7% 늘어났고 메디케어 지출은 4%, 국방 지출은 6% 증가했는데요. 고금리 현상에 따른 이자 비용 상승도 역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은 1조 1,33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9%가량 증가한 수치인데요. 부채에 대한 연 이자가 1조 달러를 넘어선 건 사상 최초입니다. 미국의 메디케어나 국방 지출보다도 많죠. GDP의 3.93% 수준으로 1998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데스먼드 레크먼 미국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에 대해 결국 연준이 개입해 돈을 찍어내야 하고 이는 인플레이션과 장기 금리를 밀어 올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세는 미 대선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데이브 구셀 나틱시스 은행 전무이사는 선거에서 누가 이기든 국가 부채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 현물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700달러, 우리 돈 약 370만 3천 원을 돌파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국제 금값은 지난 18일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한때 온스당 2,707.84달러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미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또 중동 지역의 긴장감도 고조되면서 안전자산인 금으로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금값은 올해 31%의 상승률을 보이며 주요 원자재 중 가격이 34% 상승한 은 다음으로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 주기를 시작한 데다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대거 금 매수에 나선 것이 금 가격을 밀어 올렸습니다. 한편 세계 금시장을 주도하는 런던 금시장 연합회의 설문조사 결과 올해 급등한 금 가격은 내년에도 지금보다 10%가량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응답자들은 내년 10월 말 금 가격이 지금보다 약 10% 높은 온스당 2,917.4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4.6%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18일 올해 3분기 GDP 성장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 1분기 5.3%, 2분기 4.7%에 이어 하락한 것으로 지난해 1분기 4.5%를 기록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3분기 동안 복잡하고 엄중한 외부 환경과 국내 경제의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직면했다며 대내외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 경제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죠. 사실 시장은 이번 성장률을 어느 정도는 예상했습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는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중국의 3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제시한 바 있죠. 로이터는 3분기를 전망하면서 장기화하는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24년의 경제 성장률 5%대 달성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이번 3분기에도 비교적 부진한 성장세를 보이며 5%대 달성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중국이 지난 9월부터 내놓은 각종 경기 부양책과 또 최근에 발표된 부동산 부양 정책 등이 4분기 경제 성장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당국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미국의 수출 규정을 위반해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를 위해 AI와 스마트폰용 반도체를 만들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 상무부가 최근 몇 주간 TSMC 측에 화웨이용 스마트폰이나 AI 칩 제조에 관여했는지 문의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소식통들은 아직 조사는 초기 단계이며 상무부가 자료를 확보하고 결론을 내리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등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미 상무부가 화웨이가 이름이 다른 중개회사를 내세워서 주문을 대신 넣는 방식으로 TSMC로부터 우회적으로 칩을 구매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상무부와 화웨이 측은 디인포메이션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TSMC 측은 수출 통제를 포함한 모든 관련 법률과 규정 준수에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2020년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화웨이가 미국산 장비를 이용해 만들어진 반도체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고, 또 미 당국은 화웨이가 미 상무부의 승인 없이 미국 기술을 이용해 칩을 만드는 것도 막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미 대선일까지 수정헌법 1조와 2조, 표현의 자유와 총기 소지 권리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한 명에게 매일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밝혀 화제입니다. 머스크는 현재 시간 19일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에서 열린 지원 유세 행사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이 이 청원에 서명하길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며 이같이 공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00만 달러 지급을 약속한 이날부터 대선 때까지 청원 동료에만 1,800만 달러를 쓰게 됩니다. 머스크는 실제 유세 행사장에서 청원 서명자 중 선정한 한 명에게 100만 달러를 지급했는데요. 현재 미국 연방법상 청원 서명자 또는 서명 권유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넷플릭스 이유 있는 신고가 NH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광고 비즈니스 모멘텀은 2025년도에 더욱더 강력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콘텐츠 제작 능력과 수익성은 대장 OTT 플랫폼 업체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프리미엄은 타당하다라고 증권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글로벌 최대 OTT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1997년 웹사이트 기반의 DVD 대여점에서 시작하면서 2010년 미국에서 OTT 서비스를 시작하고 서구권을 중심으로 확장세를 넓혀왔습니다. 2015년 일본을 시작으로 아시아 시장에 진출했는데요. 플랫폼으로서 콘텐츠 차별화를 위해 2013년 첫 오리지널 시리즈로 하우스 오브 카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오리지널 시리즈를 공개하고 있고 경쟁사로는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애플 TV 플러스 등이 있습니다. 신고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증권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41%나 넘게 상승했고요.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 차트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변화로 매출액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원활한 콘텐츠 조달로 OTT 플랫폼으로서의 경쟁 우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회원 당일 평균 2시간을 시청하는 참여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본과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가격 결정력에 따른 수익성 역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ARM, 즉 회원당 평균 매출이 YOY 기준으로 5% 넘게 올랐고요. 할리우드 파업 정상화로 4분기 그리고 2025년도에도 오징어 게임 시리즈2 크리스마스 시즌 라인업이 탄탄해 긍정적인 가입자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가의 핵심 요인인 광고사 모멘텀은 2025년도에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광고 요금제 가입자 QOQ 증가율도 25에서 35%로 10% 넘게 높아졌고요. 광고 요금제 회원의 시청 참여도는 비광고 요금제 회원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2024년 미국 광고 판매액 약정은 전년 대비 150% 넘게 증가했고 2025년 광고 매출은 전년 대비 약 2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화되는 광고 요금제 가입자와 수익성 개선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98.2억 달러, YOY 기준으로 15% 넘게 올랐고요. 컨센서스를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료 순 가입자 수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507만 명 넘게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도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4년 4분기 가이던스 살펴보겠습니다. 가이던스 매출액은 430억에서 440억 달러를 유추하고 있는데요. 컨센서스는 434억 수준이었고요. 약 11에서 13%가 넘게 올랐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7%로 상향 조정됐고 자유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 기준 기존의 60억 달러에서 65억 달러로 상단을 높였다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출액 증가율보다 EPS 증가율이 가팔라지고 있고 수익성과 성장성의 균형이 돋보여지는 구간으로 보여진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흑백요리사 최근에 정말 가장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흑백요리사로 잭팟이 터진 넷플릭스는 2002년 상장 이후에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한국 콘텐츠 흑백요리사로 글로벌 대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2년 상장 이래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3분기 가입자 숫자는 시장 예상치보다 소폭 앞섰고요. 전 분기보다 507만 명 증가했다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속적인 주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역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동안 폭발적으로 구독자 수가 늘어난 뒤에는 성장 둔화 우려로 주가가 폭락했었던 2025년 초순에 180달러 선에서 비하면 4배 넘게 올랐다라고 주가 추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넷플릭스의 현재 시총은 미국 기업 가운데 코카콜라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넘어서 23위에 해당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쟁 OTT인 전통의 강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는 50위로 시가총액 1,764억 달러를 기록해 넷플릭스와는 큰 차이를 기록하고 있다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시총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인데요. 삼성전자의 시총은 약 394조 원 수준입니다. 자, 지금 넷플릭스는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이익을 내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암페어 아날리스가 판단한 결과이고요. 지난 24개월 동안 주요 스튜디오들이 콘텐츠 지출을 줄이고 정리 해고를 단행하는 사이 넷플릭스는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향후 몇 년 동안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암페어 아날리스는 분석하고 있는 건데요. 규모 면에서 경쟁사들과는 매우 다른 위치에 랭크되어 있다라고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이익을 내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거고요. 자, 투자회사 하그리브스 랜스다운 역시 레거시 즉 전통적인 미디어 업계의 경쟁사들은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부정적으로 언급한 반면에 이는 다른 업체들의 더 많은 자본을 감당할 수 없는 반면 넷플릭스는 콘텐츠 제작에서 계속 우위를 밀고 나갈 수 있다는 뜻이다라고 넷플릭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시티은행도 살펴보겠습니다. 시티은행은 실적 발표에 앞서서 넷플릭스는 내년 중 미국 요금제를 12% 인상할 여지가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넷플릭스의 4분기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는 특히 4분기에 강력한 일정이 있는데요. 역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청한 시리즈 중 하나였던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방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 많은 시청자분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스포츠 콘텐츠 수요를 공략하고 있는 넷플릭스는 내달부터는 라이브 복싱 경기도 역시 중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년부터는 매주 전 세계의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의 프로레슬링 경기까지 생중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월가에서는 넷플릭스가 조만간 광고 요금제 인상에 나설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포함한 요금제의 경우 월 6.99달러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요금제나 타사 광고 요금제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했기 때문에 이 광고 요금제 인상에 나설 것이다라는 관측 역시 들어맞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증권가들이 이런 프리미엄은 타당하다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광고 요금제 인상에 따라서 계속해서 주가 상승률 역시 뒷받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서서 넷플릭스가 보여줬었던 가이던스 역시 훌쩍 뛰어넘는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대감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OTT 역시 관련주 흐름 더욱더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번 주 글로벌 일정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출발 증시와이드에서 더 다양한 소식을 담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